여러분, 서울 빌라값 상승률, 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엄청납니다. 28.1%나 한 달 사이에 상승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말이 28.1%지 여러분. 한 달 사이에 빌라면 집이잖아요. 집이 28.1% 상승했다면 이게 나라 맞습니까? 저는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에서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요동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지요. 통계가 잘못됐던 거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집값을 나타내는 통계, 한국부동산원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표본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 때문에 왜곡이 일어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너네 표본수 늘려라. 그리고 조사 방법도 형평성 있게 해라 하고 지적을 한 이후로 표본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표본이 아주 적을 때는 28,360개에서요. 이번에 늘릴 때는요. 46,170개로 늘렸습니다. 아파트 표본 군집수도 9,400개에서 말입니다. 32,000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대폭. 그랬더니 빌라값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28.1%. 빌라값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야, 저는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빌라값을 억눌렀다는 건가요? 조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거잖아. 엉터리로. 표본수를 늘리니까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 이제 와서 폭등했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나요?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한 달 사이 이만큼 폭등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폭등해 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엉터리 통계를 내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요. 오른 건 사실이에요. 오른 건. 한 달 새에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수밖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평균 매매 가격이 28.1%가 올라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6%가 올라갔고요. 이게 스테이션 3의 자료인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나타낸 자료를 갖고 재분석한 겁니다. 3억 4,629만 원 28.1%입니다.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전국도 마찬가지. 전세 가격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전세 가격은 31.5%나 폭등했습니다. 폭등. 이거 한 달 새입니다. 한 달 새. 2억 4,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 15.5% 1억 3,791만 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나라가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심권. 사대문 아니란 뜻이겠죠. 여기는 6월 대비 7월의 상승률이 38%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에 있는 것 같죠? 아닌가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이 38%나 올라갔으면 베네수엘라는 38,000%면 38,000%죠. 우리는 38%.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집값이 올라간 걸 보면 한 달 사이에 아마 기록일 겁니다. 이거 역사에 남을 거예요. 역사에. 역사에 남을 거예요. 6월까지만 하더라도 도심권이 3억 5,552만 원이었어요. 7월에는 4억 9,014만 원이에요. 서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남권도 32% 올라갔고요. 동남권도
34%, 동부권도 17%, 서울 평균이 28.1%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 충격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도심권이라는 게 종로 아니겠어요? 중구고 용산구고 사대문 아니니까. 여기가 38%, 정확히는 37.9%예요. 예, 동남권은 어디예요? 동남권은. 이거는 동남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34%가 오른 동남권. 이거는 강남 4구입니다.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남권은 양천 저런 데 있죠.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이런 데입니다. 32% 올랐어요. 32%. 32%. 야, 참 미치겠죠. 진짜 미칩니다. 이 동부권도 마찬가지야. 중랑 뭐 이쪽이잖아요. 성동 이쪽이잖아요. 17%. 정책을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통계까지 이렇게 멍충이를 만들어 놓고 했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백배사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경제정책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빌어야 돼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잡는다고 했잖아요. 예, 부동산 정책만은 장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장담한 게 이 그래프인가요? 이 그래프. 예, 이렇게 통계 조작하다가 결국은 드러나게 된 이 그래프인가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만 딱 봤을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해야 돼요. 국민들한테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사과 한마디. 참 우리 국민들이 프로파간다.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광고 홍보에 그냥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되게 착하던가요.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런다고 해서 다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뿐만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25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 폐기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장이 재기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답답합니다.